자,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해서 우리 아까 보셨던 거 우선 사업자 이거는 시험 문제 차원이라기보다도 여러분이 부가세법이나 회사에서 업무를 보시려고 하면은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이나 용어들은 정확히 알아들으셔야지 이건 모르면 뭐 대화가 좀 안 되겠죠, 잘. 그래서 사업자는 과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하고 구분한다. 과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하고 간이과세자, 그다음에 또 일반 사업자는 법인하고 개인이 있다. 우리 대부분은 법인이나 이제 개인 회사가 주인데 우리 해당되는 여러분이 간이사업자한테 가서 저희 세무 업무 보실 일은 없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간이과세자, 그다음에 면세 사업은 나중에 이제 비영리 회계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여기 포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에 대한 회계 처리를 또 별도로 저기 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은 안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그런 쪽에 병원이라든지 학교 얘 다 비영리이다니까 뭐 예전에는 대표적인 그 비영리 지금도 그렇지만 비영리 그 저기 뭐죠 단체가 바로 국가예요, 정부. 근데 여기 정부에서도 비영리 회계하는 방법이 우리 영리 회계 기업 회계 처리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등등 정부가 제일 큰 그 조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정부도 지금 기업 회계 쪽으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좀 바꿨습니다. 근데 아직도 학교나 병원 같은 데는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비영리 쪽의 회사로 취업을 하신다면 회계 처리가 좀 낯설어 갖고 이게 몸이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내용만 기본적인 거 지금 알고 계시면 계정들만 몇 개 바꾸면 돼요. 쓰는 계정이 좀 다르긴 하기 때문에 뭐 여하튼 그렇다 치고요.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업자 구분은 해봤고 그다음에 증빙서류 구분도 해봤는데 여기 한 번만 더 뭐 정리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메인 매출 전표의 첫 번째 세금계산서를 아까 코드 번호 보고 있었죠. 이 세금계산서는요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금계산서고요. 여기 계산서에는요 세금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거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을 받는 걸 우린 계산서라고 불러요. 그 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있고 세액은 아예 없습니다. 칸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는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현금 영수증하고 똑같이 돈 쓰고 받으면 대부분은 거기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간이거사지한테 이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여러분 결제했을 때요. 현금 내고 현금 영수증 발급받잖아요. 그럼 명칭은 똑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되어 있는데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실무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인데 어떨 때는 메인 매출전표에다 입력하래. 어떨 때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래. 장난하는 거야? 아니 장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했을 때와 일반 전표에 입력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저기 공제 받고 못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게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증빙서류 갖고는 구분이 안 돼. 근데 구분할 수 있는 그나마 방법은 뭐다? 원래는 여러분이 조금 약간 단계 레벨이 올라가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만 봐도 얘는 법인 사업자구나, 여기는 외국 기업이구나, 이건 비영리 기업이구나, 이거 종교단체구나, 이거 학교구나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그런 쪽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인데 만약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 이건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거예요. 간이과세자가.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야 돼요. 이건 이제 세무 2급에서 이제 배울 테니까 한 번만 그냥 얘기만 들어주세요. 그 금액이 나뉘어져 있지 않으면 그거는 금방 판단할 수 있잖아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임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럼 아까 그 뭐라 그랬지? 합쳐서 공급 대가라 그랬었죠. 공급 대가만 나와 있으면 이건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거구나.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아까 코드 번호 같은 거 마저 마무리할게요. 이것도 일단은 설명 제가 그냥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얘 이제 아까 메인 매출 전표에다 막 입력
입력하시다 보면 입력하다가 다 외워지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듣기만 하세요. 아, 이렇게 코드 구분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자, 그 다음에 매출 중에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 매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은 매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때 이 두 장이 한 세트예요. 즉 빨간색 매출이라는 거는 그 물건 파는 사람, 그 공급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고요. 파란색은 똑같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매입자가 받게 되는 세금계산서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이 건별이라는 걸 설명을 하다가 종이쳐서 못했는데요. 자, 이거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코드 번호로 여러분이 부가세 유형,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코드 번호, 이게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따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할 때 부가세 유형이라고 불러요. 부가세 유형이 11번, 12번, 13번, 즉 증빙 서류를 구분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건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선 건별, 얘는 증빙 서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증빙 서류가 없다는 뜻? 법정 증빙 서류 없음이란 뜻이에요. 법정 증빙 서류 없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거는 매출이에요. 매출인데 이런 경우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큰 식당이 한국관역 길 건너에 있으니까 한국관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식대 단체 손님 회사에서 와가지고서는 50만 원 나왔어요. 50만 원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장님이 오늘은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한턱 쏠 거야. 그리고서는 현금으로 진짜 50만 원, 5만 원짜리 10장,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10장을 땅을 놓고 갔어요. 근데 우리 보통 보면 50만 원 내게 되면 우린 식대 받을 때 거기 안에 부가가치세까지 다 포함한 거 한꺼번에 받고 그 금액 나누기 1.1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딱 나뉘어져요. 그래서 합쳐서 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여하튼 그러면 그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국가의 세금이죠. 근데 이 아저씨 돈만 내고 현금 영수증도 필요 없대. 됐어, 괜찮아.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 내가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벌면 여러분 이렇게 시도할게요. 그래서 그 현금 영수증도 필요 없대. 신용카드도 안 썼어요. 돈만 딱 주고 갔단 말이죠. 그래요. 계산하기 편하게 55만 원 내고 갔다고 쳐요. 그러면 음식값은 실제로는 얼마예요?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5만 원은 국가에서 그 10% 받아 놓으라고 했던 부가가치세 그거 받아놨단 말이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4가지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얘네들은 발급하면 그 다음날 그 자료가 이런 거래가 있었습니다라고 국세청에 바로 통보가 돼요. 그럼 국세청에서 그 증명서 다 갖고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부가가치세 우리가 얼마 징수해야 될 거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돈만 내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걸 알까 모를까? 없어요. 이 사람이 영수증 발급해달라 그랬어요? 돈만 내고 가는 식당에서 실제로 이렇게 돈만 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사 안 해보셨구나.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정도 돈만 내고 그냥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식사값에다가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까지 있는데 이 거래를 갖다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장사한 입장에서 50만 원에서 신고 안 하게 되면 국가에서 그래도 몰라요, 그거. 왜? 거래 증명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50만 원어치 팔고 돈은 얼마 벌은 거예요? 55만 원. 꽁으로 번 거 아니야. 그죠? 아싸, 기분 좋겠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 사장님 양심적인 사장님이어서 나 세금 낼 거야. 그래도 증빙서류에 국세청에서도 모르는 것이지만 그런 발급된 증빙서류 없지만 나 세금 낼 거야. 그래서는 5만 원 내겠다고 우리가 회계 담당자한테 이거 그대로 기록해줘. 사장님 근데 증빙서류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난 세금 낼 거야. 이렇게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예수금 납부하겠다고 기록할 때 부가세 유형 코드번호를 몇 번을 선택해라? 14번을 갖다 선택하고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국가에서는 허용을 해놨을까?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국가도 그거 좋아해요.
증빙서류 없는데 이 사람이 돈 내겠다는 얘기잖아, 세금. 그죠? 국가가 그걸 마다해요? 반대 입장으로 증빙서류 없이 국가로부터 어떤 걸 공제해달라고 하면 공제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해줘요. 근데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냥 꽁돈 저기 거래가 있었던 거 돈 내겠다고 하니까 잘했어, 받아줄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 입력하는 코드 번호가 바로 14번 건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건별의 의미는 법정 증빙 서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가 부가가치 세금을 납부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코드 번호 부가세 유형이에요. 이걸 입력해 놓고서는 코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사례는 조금 이따 나오는 문제들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15번 종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간이과세제가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시험 치르게 되시게 되면 여러분이 법인 사업자, 거기 법인 기업에서 근무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시험 문제 낸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간이사업자에 대한 게 15번이거든요. 얘는 시험 문제 출제 대상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적용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한 간이사업자에 관련돼서 쓸 일이 없어요. 시험 문제 출제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16번 수출. 아까 제가 수출하는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었다 그랬었죠. 얘는 둘 다 수출 기업도 지금 우리나라 회사고요. 그 다음에 그 수출하는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회사도 우리나라 회사예요. 우리나라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보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수출 기업에서는 외국으로 수출해야 되겠죠. 자, 미국으로 수출했어요. 그랬을 때 미국에다가 물건 팔았다고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 없나?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수출만 하고 끝이에요. 그러나 수출했다고 하는 서류들이 있죠. 그것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세금계산서, 기간서, 신용카드 매출점평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회사는 매출을 했으니까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 기록할 때 수출했다는 얘기 나오면 이거 그냥 거기에 부가세 이용으로 16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뭐 별반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 얘기 나오면 선택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계산서 13번 코드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면세업자한테 우리가 계산서요, 증빙서류는 계산서를 받거나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여기 13번 면세라고 했던 코드 번호를 선택하시면 돼요. 13번 면세, 얘는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가 아니라 판매하고 여기 면세 품목을 팔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면세사업자가. 그러면 증빙서류 발급해줄 때 계산서를 발급해줘요. 그러면 그 계산서에 대한 거 코드 번호 몇 번 선택하면 된다? 13번. 그 다음에 여기 신용카드 매출점표에 코드 번호가 17번 카과라고 했던 것은 뭐 신기한 과일인가? 아니에요. 카드 과세 약자예요. 카드 과세. 여기 나왔던 11번은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과세 품목이었었죠. 이번에는 이 카과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우리가 상품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1번. 근데 그 거기 고객이 또는 거래처가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죠. 카드로 결제하면 2예요. 그러니까 여기 카드 들어간 거는 다 카드로 결제가 된 것들이에요. 여기 뭐가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카드로 결제했는데 그냥 과세 품목이면 17번 카가, 카드로 결제했는데 면세 품목을 팔았는데 카드로 결제받았다? 그러면 카면 라면하고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카형 영세,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물건을 갖다 납품했는데 거기서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카형 이렇게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별반 어렵지 않죠. 그러면 카드로 했을 때 이렇게 용어를 썼다면 현금 영수증으로 했을 때 거기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과세 품목을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갖다가 현금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러면 22번 현과. 그다음에 22번 면세 품목을 우리가 팔았는데 그 사람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우리 영수증 발급해줬다. 그러면 여기 현면. 또 영세율 적용하는 수출기업에다가 우리가 제품을 납품했는데 거기서 현금 영수증 우리 발급해달라 해서 현금 받고서 현금 영수증 발급해주면 그래서 현영 이렇게 쓰면 된다. 코드 번호 선택하는 거는
이따가 여러분이 자료 보실 때 밑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내용만 이해를 하셨다면 거기서 찾아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클릭만. 자, 근데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존 코드가 있었고, 반대로 우리도 물건 사올 때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도 있고, 현금용 수준 받을 때도 있고, 여기나 다 똑같죠. 매입할 때 여기는 11번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우리가 받았다면 발급할 때 11번이었던 것처럼 여긴 50번대로 시작돼요. 매입은. 그래서 매입은 51번. 영세화가 된 거 52번. 면세화가 된 거 53번. 이 불공은 나중에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에 반대되는 거 수익. 56번 금전출납기. 이게 금전출납기의 뜻인데 요즘 사용하지 않습니다. 56번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물건 사오고 카드로 결제했다. 카과. 면세품목이다. 카면.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이다. 카영. 현금용 수익을 받았다. 여기 이제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FAT 1급에서는 지금 일단 ABX 점표에다가 코드 입력하는 것들 얘를 주로 연습하게 될 텐데요. 이 종목들 중에서 제가 여기 네모칸 쳐놓은 거 있죠. 네모칸 쳐놓은 게 FAT 1급에서 메인 매출 점표 입력 시험 출제 범위예요. 그리고 여기 총 몇 개가 네모칸 쳐져 있어요? 다 합쳐서 8개 정도 쳐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얘는 중복됐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7개. 시험 문제 7문제 나옵니다. 그럼 뭐 시험 문제 낸다는 얘기예요? 이해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세무 2급에 TET 2급에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전체 되는 게 다 나올 거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뭐 나오는 FAT 1급에서 교재에서는 여기 나오는 것만 지금 저기 연습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갈 때까지 다 가야 되잖아요 이거. 그죠? 그리고 세무사회 시험에서는 전산회계 1급에 얘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급수가 차이가 나는 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르쳐 보니까 세무사회 전산 세무 2급 그다음에 여기 공인회계사회 TET 2급 비교해 봤을 때 얘는 1.5급 정도 되는 것 같아. TET 2급이 전산회계 2급보다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세무사회의 시험이 좀 더 어렵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자격증 세무 2급까지 다 따셔야 돼요. 그리고 전산 세무 2급까지 해도 TET 2급, 전산 세무 2급 세무사회 2급에는 원가 계산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TET 2급에도 원가 계산 시험 문제 있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쪽이 맞아요. 원가 계산 안 들어가는 게.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제조업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시험 문제로 출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는 의도인 것 같기는 한데 교재에 원가 계산의 내용은 있어요. 근데 시험 출제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용리회계도 여러분 나중에 교재에 보시게 되면 거기도 교재 내용 있어요. 있는데 수업은 안 해요. 출제도 안 되고 범위도 아니고 등등해서 아시겠죠? 그럼 뭐 나중에 또 궁금하시다 그러면 세무 1급까지 나가는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게 또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네. 우선 제가 여기 수업을 하면서 설명할 때 급수 불문하고 여기 필요한 것들을 다 설명을 해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끝까지 갈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오늘 수업하는 반이 전산 회계 1급반이다 그러면 더 많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반면에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다 설명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연결된 건 다 해드리니까 수업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냥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쏟아붓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동영상은 여지껏 1년 동안 녹화한 것 중에서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일 퀄리티가 높은 걸 거예요.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관련된 것들은.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지금 부가세법 용어들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재무회계 배울 때처럼 이 부가세법에서도 제가 암기하라고 표시해드리는 거는 오늘 가시기 전에 반드시 다 암기하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그거 한번 암기하는데 시간 무려 2-3분은 걸릴 거야. 한 조금 더 걸리면 5분 걸릴 거예요. 그래서 꼭 외워놓고 가세요.
그리고 나가다가 다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자, 설명은 이따가 남기하셔야 될 건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거는 지금 설명할 게 아니고요. 진도 나가면서 설명할 거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를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교재 207페이지 보시면 아까 정희 씨가 잠깐 저한테 얘기했던 건데 날짜가 제가 설명해 드린 거하고 교재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걔는 뜨문뜨문 나와서 그래요. 자, 부가가치세라는 거 여기 진도 나가게 되면 교재는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거기 중간에 여기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세요.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 화면 봐주세요. 아까 저기 매출했을 때 이 부가세 예수금 얘가 뭐라 그랬었어요? 아까 매출세액이죠. 우리가 팔고 매출하고 부가세 받아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매입세, 파란색은 제가 매입한 거라 그랬었죠. 매입 사갖고 왔을 때 부가세 대금 냈던 거, 요 차이가 거기 교재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라고 돼 있죠. 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신고 납부 날짜까지 이걸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과세기간, 신고 납부 두 개 나왔죠? 과세기간 보세요. 세로로 1기, 2기 날짜 나와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과세 대상 기간을 저는 아까 여기 사업자까지 비교해 드리냐고 얘를 갖다가 가로로 이렇게 설명해 놨던 것이고요. 그죠? 지금 교재에서는 세로로 설명하고 있죠. 내용은 똑같잖아요. 부가세 과세 기간은 1기, 2기 나누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기수를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구분해서 나눠 놓았고, 그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게 되면 신고, 납부 기간 써져 있죠. 그다음에 신고 대상자,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등등 구분해 놨죠. 그게 지금 그 글자를 보고서 기억하시는 게 나으실런지,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려드린 거 이걸로 정리해서 기억하는 게 나으실런지. 얘는 여기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여러 번 이걸 가르쳐 봤기 때문에 한 장에다 이렇게 표 하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교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재는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이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반드시 이 교재들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자주 나올 말이니까 미리 한 커트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전자어음 많이 보셨죠? 지금 요즘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은 대부분 모든 거래가 전자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음도 전자어음이 지금 이렇게 발급되고 발행을 해야 되고, 그게 법인 사업자들 대부분 규모 있는 사업자들은 다 벌써 10년 전에 정도에 의무화가 다 돼 있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대부분은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물며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그 다음에 이거는 불문하고 그렇게 다 발급하는 추세로 돌아서 있기는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도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혹시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여기 문방구인가? 문구점이라는 거죠. 거기 사명품점에 가면 거기 세금계산서 있어요. 종이로 된 거. 옛날에는 그렇게 썼었어요. 거기다 중간에 먹지되고 한 장씩 똑같은 증명서를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 다음 단계는 인쇄업자가 거기다 희한한 카본지 돼가지고 뒤에 색깔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눌렀으면 파란색으로 딱 벗겨나와. 근데 어차피 그건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회사에서는 프린터기, 도트 프린터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도트를 쫙 찍어서 두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나눠갖게 했었는데 요즘은 더 발달했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프린터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A4 용지만 넣으면 제가 프린트돼서 필요할 때 그 두 장 빨간색, 파란색 해서 똑같이 프린트해서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쇄업자가 망하게 생겼어. 그 대신 뭐는 많이 팔려? 종이는 많이 팔려. 뭐하고? 여기 잉크하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자. 이건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고, 그거 물어보기 전에도 우리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여러분이 법인이라면 법인은 이유 불문이에요. 거래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반드시 발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법인만 뿐만 아니라 개인도요. 대신 개인은 좀 조건이 있어요. 직전 연도 그 공급가액이 3억 원, 3억 원 이상인 그 사업자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거래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는 저기 과세 품목만 3억 넘어가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과세 품목하고 면세 품목 사업을 두 가지를 다 한다 그러면 두 가지 다 합쳐서 해요. 예전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었단 말이죠. 과세 품목은 매출액이 2억, 면세 품목은 10억. 그런데 3억 원이 안 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게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면세 품목도 마찬가지로 공급가액 기준 과세 품목하고 합쳐서 연간 직전 연도 매출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예요. 아시겠죠? 그럼 아직도 이 규모가 3억 원이 안 되는 사람 사업자들은 아직도 종이세금계산서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여러분이 이제는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거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 회사에 가면 허구한날 하겠죠. 그 허구한날 할 거 한번 해봅시다. 10분 쉬세요.